안녕하세요. 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게임 개발에 자주 사용하는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념 자체는 기본적이라 개념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예제와 문제 위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덧셈부터 알려드릴게요. 벡터의 덧셈은 쉽게 말해서 각각에 대응되는 성분을 더한 값이 새로운 벡터의 성분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더하고자 하는 벡터가 반드시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엔 벡터의 뺄셈입니다. 벡터의 뺄셈도 마찬가지로 벡터 각각에 대응되는 성분을 뺀 값이 새로운 벡터의 성분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더하고자 하는 벡터가 반드시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벡터의 뺄셈은 게임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타겟을 보는 방향을 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엔 벡터의 스칼라 곱입니다. 이것 또한 각 성분에 해당 스칼라를 곱하는 것이고 맨 아래에 있는 식은 벡터들을 기저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낸 것이니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곱해진 스칼라가 음수라면 벡터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벡터의 스칼라 곱 또한 게임에서 사용이 됩니다. 게임에서는 캐릭터를 이동시킬 때 단위 벡터와 스칼라의 곱을 사용합니다. 캐릭터를 이동시킬 방향에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를 곱하면 여기서 이동시킬 방향을 단위 벡터, 거리를 스칼라 값으로 하면 캐릭터가 이동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성분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여 화면에 있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벡터의 정교화에서 어떤 벡터의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는 화면에 있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성분을 길이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단위 벡터가 나오는데 단위 벡터는 일반적으로 회전의 중심축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삼각형면의 법선 벡터 역시 단위 벡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의 기본 연산 법칙인데요. 여태까지 나온 개념의 기본적인 연산 법칙은 화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벡터의 기본적인 두 연산과 스칼라 곱, 그 크기를 구하는 것과 정교화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젠 직접 개념에 관련된 예제와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예제는 벡터의 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한번 풀이해볼까요? 주어진 두 벡터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벡터를 구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벡터 A를 움직여서 B의 끝점과 일치하도록 하고 A의 시작점과 B의 끝점을 이어 그리면 A 플러스 B 벡터가 나옵니다. 이 예제에선 벡터의 합을 구할 때 한 벡터의 시작점과 또 다른 벡터의 끝점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두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 예제도 첫 번째 예제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바로 대응하는 성분의 합으로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벡터 C와 벡터 D가 대응되는 I와 J를 더해주어 13I 플러스 15J입니다. 다음 예제는 3차원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 예제도 두 번째 예제과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성분의 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른 점은 대응되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이네요. 따라서 C 더하기 D 벡터는 11I 플러스 6J 플러스 2K입니다. 다음 예제는 3차원 벡터의 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전 예제와 마찬가지로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대응하는 성분의 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D 벡터는 11I 플러스 4J-6K입니다. 다음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예제입니다.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벡터의 크기는 기하학적으로 방향을 가진 선분의 길이이고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있는 풀이의 결과로 A의 크기는 루트 14이고 B의 크기는 루트 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벡터를 정교화하는 예제인데요.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아까 개념을 설명할 때 정규화는 어떤 벡터의 각 성분을 벡터의 길이로 나누어 어떤 벡터의 길을 1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해드렸어요. 그럼 이 예제도 벡터 u의 길이인 루트 14로 벡터 u의 각각의 성분을 나누면 정규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분으로 나타난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하여 더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A와 B 벡터에 대응되는 값의 스칼라 곱을 하여 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화면에 있는 두 문제의 계산이 어렵지 않아 충분히 맞추셨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성분으로 나타낸 두 벡터의 합과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멈춰서 직접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먼저 두 벡터를 더해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두 벡터를 더한 성분을 구하는 풀이가 있죠? 그 풀이를 보면 두 벡터를 더한 성분은 6과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0입니다. 그 다음 더한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각 성분을 제곱한 값을 루트하면 됩니다. 따라서 두 벡터를 더한 값의 크기는 루트 72입니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벡터를 더해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예제를 풀어봅시다. 방금 전 문제와 같이 먼저 두 벡터를 더한 성분값을 구합니다. 그 성분값은 6과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두 벡터를 더한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풀이에 의해서 루트 72입니다. 다음에는 더해야 하는 벡터가 더 많지만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a-2b가 나오는데 성분값을 벡터 대신으로 넣어 대응되는 성분을 더하면 4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나와 있는 풀이에 의해 결과는 4루트 10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벡터를 더하여 대응되는 성분을 비교하여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먼저 벡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풀이를 보면 결과가 3b는 a라고 나옵니다. 다음엔 각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하여 대응되는 성분을 비교하고 마지막 두 식을 연립방 정식 풀이하면 x는 2이고 y는 1입니다. 따라서 답은 2입니다.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예제와 문제로 오늘 배운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다음 개념은 내적과 외적인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